안녕하세요, 오신 작가입니다. 일본의 IT를 살펴보면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플로피 디스크 하나 잘못 사용했다가 세금 손실, 이지매, 마녀 사냥, 인터넷 도박 등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팩스가 주요 통신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전국 20개 주요 도시와 도쿄 23개구 등 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신고서 제출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5차 유행이 한창이었던 작년 8월 16일에서 22일 조사에서는 53%, 6차 유행으로 1일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은 지난 2월 28일에서 3월 6일 조사에서는 49%가 팩스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즈오카시와 하마마츠시는 약 95%가 팩스로 접수됐고 코베시는 85%, 쿠마모토시는 73%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5월 일본 전역의 감염자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허시스라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시스템 개발 비용을 제외하고 시스템을 보완하는 데만 3년간 58억엔, 하나 약 580억 원이 들었습니다. 의료진이 직접 허시스의 감염자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팩스 집계를 없앤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도입 2년이 지나도록 주요 도시의 병원 절반이 팩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감염자 정보를 팩스로 보내면 보건소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허시스의 정보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현장 의료진은 허시스의 입력 방법이 복잡해 손으로 쓰는 것보다 시간이 2배 이상 걸린다며 시스템의 비효율을 비판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입력이 불가능, 약 40개의 입력 항목이 너무 많음, 접속이 몰리면 입력이 어려워짐, 병원 차트와 연동이 안 됨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 코베시 보건소에는 매일 2,100장의 팩스가 도착해 직원들이 자정까지 입력 작업을 했습니다. 밀려드는 팩스를 감당하지 못한 오사카시는 3억 4천만 엔을 들여 민간에 허시스 입력을 위탁했습니다. 나고야시는 팩스 자료를 입력하는 전단팀을 꾸리는데 올해 약 15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도쿄도는 지난 1월부터 환자 정보 입력 한 건당 1만 엔의 협력금을 병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사카부도 5월부터 초기 비용 10만 엔, 입력 한 건당 3천 엔의 지원금을 병원에 주기로 했습니다. 효율적 시스템을 만든다며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였지만 세금 낭비에 불과했고 이로 인해 효율은 더 떨어지고 더 많은 세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8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800여 개 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정보 시스템 수주 현황을 조사한 결과 99%가 IT 업자 한 곳과 장기 재계약을 맺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T 업자들이 시스템 유지, 보수로 계속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한 번 수주하면 다른 회사는 접근하기 어려운 사양을 집어넣는 형태로 경쟁자의 진입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회계검사원에 따르면 2018년 정부 부처가 발주한 정보 시스템 가운데 입찰 참가자가 한 곳뿐인 사례가 74%였습니다.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려 했더니 기존 IT 업체가 데이터 이전 비용으로만 5억 원을 요구해 단념했다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렇게 팩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일본에는 또 하나의 높은 벽이 있습니다. 경시청 플로피 디스크를 분실, 구립 주택 신청자 정보 기록. 작년 12월 일본 경시청에서 보관 중이던 구립 주택 신청자의 정보가 담긴 플로피 디스크를 분실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시청은 구립주택과 야쿠자와의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플로피 디스크의 신청자 이름, 성별,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담긴 플로피 디스크 2장을 보관 중이었는데 이것을 분실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플로피 디스크를 아직도 사용하냐며 일본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은행들은 플로피 디스크의 인식장치 제조 중단 등의 이유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플로피 디스크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본에서 최근 정말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다양한 일본의 사회 문제들이 뒤엉켜 표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야마구치현에서는 실수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한 가구에 4,630만엔, 하나 약 4억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한 가구당 10만엔, 하나 약 100만 원씩 지급해야 하는데 4억 원이 넘는 돈이 한 가구에 지급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할 직원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돈을 받은 주민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는 사태로 발전했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체포됐는데 수사 과정과 이 남성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일본 언론에 보도됐고 최근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는 뉴스로까지 발전했습니다. 4,630만엔 오송금, 환불 거부 남자는 중학생 시절 동급생으로부터 수백만엔 빼앗았다는 증언도. 일본 언론은 남성의 학창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남성의 학창 시절 사진까지 공개하며 먼지 털듯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시절 문집에 써놓은 글까지 공개하며 어릴 적부터 돈에 강한 집착을 보여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살던 집도 공개가 됐고 심지어는 그의 친가의 집까지 공개됐습니다. 온라인 카지노 24시간 플레이 가능, 의존까지 매우 빠르다, 지원금 4,630만엔 오송금으로 주목. 남성이 받은 돈을 모두 인터넷 카지노에 사용했다고 밝히자 온라인 카지노가 주목받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차원의 마녀 사냥이 벌어진 것입니다. 언론을 중심으로 남성의 모든 것을 보도했고 국민들은 남성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돈이 아님에도 돌려주지 않은 남성은 큰 잘못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나라 같았으면 몇 차례 뉴스에 보도되고 말았을 일이 일본에서는 전국민적 뉴스로 마녀 사냥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마치 코로나 초기 코로나 자경단이 출연하고 감염자에 대한 이지매를 하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오송금 뒤에는 일본의 후진적 IT가 숨어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이었던 아부처에서 기자회견 중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좀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아부초 동사무소와 야마구치 은행은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해 지불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일본을 또다시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다시 플로피 디스크에 주목하면서 일본의 후진적 IT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본에서 IT가 정착된다는 것에 대해 일본 국민들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과 팩스가 현역이니까 플로피 디스크쯤은 최첨단이잖아 라고 말하는 일본 관공서. 디지털청은 뭐하고 있는 거야? 뭔가 일본 공적기관의 형편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젠 끝났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사실 학교나 관공서 등 현장에 가보면 디지털화가 늦어진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뱅킹으로 하려고 하면 쓸데없이 관리비나 이용료가 든다는 딜레마. 애초에 데이터 입력에 드는 인건비가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아직도 관공서에서 플로피 디스크 같은 거 쓰는 나라 일본 말고도 있어? 진짜 이 나라는 끝났다. 아무도 달리지 않는 길을 포장하는 것보다 시청 설비를 근대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35년 전에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했습니다.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네요. 디지털청은 100%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